안동시와 시의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장 공약 예산을 삭감하자 안동시는 의원재량 사업비 명목의 주민수건 사업 집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제60일의 경북도민체전이 21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AI 카메라가 중계방송에 도입돼 각종 경기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을 체험하고 난 뒤 귀농을 결정하는 선체험 후 귀농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는 별도의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며 도시인들의 청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6일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한 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시와 시의회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시장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안동시도 의원재량 사업비 명목의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본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반값 수돗물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안동시가 제출한 1차 추경 예산안 가운데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사업비 등 163억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회계 33억 2,500만 원에 공기업 특별회계 삭감액 129억 8천만 원 중 일반 회계 전출금 103억 원을 더해 13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안동시도 맞불을 놨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 명목의 읍면동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민수건 사업비 배분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면장과 시의원이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고 지난 10년간 주민수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례적으로 밤늦은 시각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 안동시장을 출석시키며 집행부 길들이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21일 울진에서 막을 올리고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지원하면서 현장을 찾지 않고도 일부 종목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경기를 촬영하는 AI 카메라가 중계방송에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사전 종목인 축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한 경기장 위로 이들을 촬영하는 카메라 한 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 중계용 카메라보다 작은데 주변에는 조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메라 스스로 공과 선수를 추적하면서 경기를 촬영하는 AI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4가지 렌즈, 각각 렌즈들이 경기를 촬영하여서 경기를 조합하여 스트리밍화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장면을 확대하는 등의 촬영 기법은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경기 중계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축구와 농구, 배구 등 총 3개 종목을 AI 카메라가 촬영합니다. 지금까지 중계로 접하기 어려웠던 도민체육대회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관심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배려 깊은 중계 방송이었다 생각을 하고 TV 같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1일
대회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AI 중계를 포함해 테니스와 볼링 등 총 8개 종목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다시 보기가 지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이 지역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체육관에서 체육단체 관계자와 출전 종목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천시는 이번 도민체전에 태권도와 탁구 등 21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567명이 출전합니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울진군 일원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체전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1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요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귀농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습니다. 주말 농장부터 미리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까지 농촌과 자연을 미리 체험하는 단계적 귀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귀농을 결정하는 선체험 후 귀농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 하양읍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손양숙 씨. 앞마당에서 상추와 대파 등 텃밭을 가꾸는 손이 분주합니다. 부산 출신으로 지난해 청도 주말 농장에 참여하면서 농사의 맛을 보고 청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도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귀농인의 집에 살면서 본격적인 청도살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음료와 간식을 주민들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 제가 여기 와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청도라는 곳에 그렇게 막연하게 로망을 품고 있다 보니까 자꾸 발길이 이쪽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문사도 가보고 청도 읍성도 가보고 이제 한 번씩 부산을 가게 되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졌대요. 마을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서 온 예비 귀농인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먹거리와 생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선한 분이 오셔서 여기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주시고 또 이 주민들하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시니까 화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마련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2021년부터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미리 살면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거쳐간 두 가구가 청도에 정착했습니다. 청도군은 귀농인의 집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동안 영농 기술을 배우고 지역을 충분히 이해한 후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청도에서 거주하면서 주말 농장, 회원 농장, 청도 동부 인턴십 등 주말 농장으로 시작해 미리 살아보기를 거쳐 귀농인의 집까지 선체험 후 귀농 정책에 예비 귀농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과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대구 도심항공교통 시범서비스와 산업육성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 학계, 관련 기업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도심 항공교통 기체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 항공교통 시범도시 운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 항공교통 선도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UAM 시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전해철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함께 전남 지역 가뭄 대책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반한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 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부족에 대한 항구적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대한민국 탑리더스 조직위가 21대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에서 국회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경주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알고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구갑 유성걸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체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8일 계명대학교에서 청년들의 세계공략 전략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는 특강에서 청년의 꿈이 한국의 미래라며 대학생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경험을 쌓고 디지털, 바이오, 환경 등 주요 산업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 글로벌에 대한 비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진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특강은 유라시아 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17일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시승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평일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한 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구간은 경북도청과 경북개발공사를 잇는 8km 구간으로 시험 운행이 끝난 후 구간과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동과 예천에 걸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는 오는 6월 경북도의 첫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산하기관들의 업무가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개편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시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정책원에 역량 있는 연구원을 충원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대구의료원에도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대구시정이 공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각 기관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